이럴 거면 뮤지컬 2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 헤아려운 공연생활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이 이 작품 재연이죠. 재연. 그죠? 네. 테레즈 라캥 바로 이 작품입니다. 12월 11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1관에서 공연이 되니까 초연됐을 때보다 무대가 좀 커진 공연장에서 진행이 되고, 역시 대학로 공연의 일반적인 인터미션 없는 공연들이 거의 그러하듯 110분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작사는 한다 프로덕션이고요. 이거 초연 때부터 그 얘기 나왔었던 거지만 영화 박쥐의 원작과 같은 원작이죠. 예. 에밀 졸라의 동명소설을 뮤지컬화 시킨 작품이고, 테레즈 라캥이 무슨 뜻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주인공 이름이죠. 예. 그리고 초연 때 포스터 이 테레즈 라캥 이 얼굴로 포스터가 처음에 나왔었고, 지금은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그래도 좀 공연 시작된 지 꽤 됐으니까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좀 생겼을 것 같고, 초연 때에 비해서는 또 나름 공연을 보시고 만족스러우신 관객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 분위기를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우리 편집장님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테레즈 라캥은 영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에밀 졸라가 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원작 소설은 뮤지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뭔가 인간의 동물적인 모습, 욕망에 초점을 맞춰서 욕망으로 인한 파멸하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에밀 졸라가 이 소설은 자연주의 소설로 칭해지고 에밀 졸라가 소설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그런 작품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레즈 라캥을 두고 마치 해부학자가 시체에 대해서 행하는 것 같은 분석적인 작업을 살아있는 두 육체에 대해 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등장인물 두 명이 굉장히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거를 로맨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로맨스를 서술할 때조차도 그냥 이 두 등장인물을 실험 대상자를 대하는 과학자처럼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관찰하듯이 묘사를 했다고 얘기를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문체장 자체가 좀 굉장히 건조한 면이 있죠. 근데 뮤지컬은 조금 더 감정에 담아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에밀 졸라의 방금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좀 다른 세상의 사람 같다는 생각이. 에밀 졸라가 에밀 졸라 다른 세상 사람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2013년에 미국 영화로 제작이 됐었고, 그 미국 영화의 원제는 인 시크릿이었어요. 그래서 남녀 주인공들의 비밀을 뭔가 긴장감 있게 그려냈었고, 또 대표적인 사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있고, 뮤지컬로도 제작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뮤지컬로 제작이 됐었고요. 해외에서 된 뮤지컬 제작은 지금 우리나라 작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네. 영국에서 한 10년 전쯤에 공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저는 초연을 봤었었는데 이 작품을 약간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감정 휘몰아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던 작품이고, 그 어둑해한 그 무대, 음울하고 음산하고 약간 뭔가 축축한 네. 그리고 격정적인 모습도 있고, 근데 그게 불안함이 자꾸 같이 좀 오고 이런 공연이어서 이런 호흡으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PD님이 확실히 그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대본에 좀 나와 있는데, 공격적인 이벤트가 많다고. 아무래도 초연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재연을 하면서 제작사에서 좀 더 관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쭉 하고 있는데, 11월 20일까지 관객과의 대화도 있고, 커튼콜 데이도 있고, 폴라데이도 있고, 스페셜 커튼콜 데이도 있고, 렌티큘러 카드 증정 등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게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작품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좀 이해를 더 돕고자 해서 만들어진 행사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이벤트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환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문자 카드라고 불리는 재관람 카드도 있다고 하는데 4번 관람하면은 스페셜 티켓 드리고 8번 관람하면 실황 OST 증정한다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무슨 데이 같은 것들을 좀 공지해서 사람들한테 좀 공격적으로 좀 우리 거 초반에 좀 봐달라 이런 어떤 마음을 좀 잘 피력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편집장님은? 이번에 보셨어요, 테레즈 라켄? 네. 네. 최근에 봤어요. 초연 받고 재연 봤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넘버가 새로 삭제되고 추가된 것도 있는데 그 무대 자체는 그대로 초연 때하고 같이 가서 하고 연출이 바뀌었잖아요. 초연 때는 그 정찬수 작가가 연출까지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김재성 연출가가 합류해서 김재성 연출이 바뀌었습니다. 김재성 연출님은 예전에 신시에서 작업을 많이 하셨었던. 네. 밥조라는 대사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밥조. 네. 초연이랑 많이 다른가요? 저는 근데 이게 그 초연 상세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되게 관객들이 불호 포인트로 꼽혔던 게 가사가 너무 날것이고 그런 연출에 대한 좀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밥 달라고 이제 했던 것들이 대사가 근데 좀 많이 안 들리지 않아요? 밥조라는 대사는 밥조라는 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사나 가사 자체가 되게 안 들리지 않아요? 피디님? 안 들리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대사. 특히 대사가 그렇긴 한데 이제 가사 자체가 조금 많이 음악 때문에 아니면은 말 자체가 가사 말 자체가 음악은 오히려 되게 이 작품을 좋다고 얘기하는데 많이 좋은 포인트로 뽑히는 건데 가사가 저는 진짜 놀랬던 가사가 세지고 싶어. 그게 되게 많이 언급되는 강해지고 싶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가사잖아요. 정말 세지고 싶어 이런 가사를 너무 강렬하게 이거 왜 안 바꾸냐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작품의 결이 그냥 인간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렇게 쓴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뭔가 좀 1차원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좀 테레즈 라켄 관람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피디님이 또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공식 트위터 계정에 배우와 스태프들이 뽑은 관람 포인트가 올라왔는데 테레즈 역 배우들의 추천 장면을 살펴보면 오소연 배우는 죽은 듯이 살던 테레즈가 처음으로 소리 지르는 순간에 최연우 배우는 마지막 대사인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자유의 순간을 선민 배우는 내 인물의 각기 다른 욕망이 충돌하는 모습을 뽑았다고 해요. 관람 포인트를 미리 살펴보고 가시면 공연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적인 포인트들을 배우분들이 다 좀 뽑아주신 것 같네요. 그죠? 테레즈 라켄 역할에 방금 이제 이렇게 3가지 추천 장면을 뽑아주셨던 오소연 배우랑 최연우 배우랑 선민 배우가 이번에 캐스팅 되셔서 연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로랑 역할엔 정민 배우, 박정원 배우, 동현 배우가 하시네요. 카미유 역할에는 김민강 배우랑 이진우 배우랑 곽다인 배우가 캐스팅됐고 라켄 부인 역할에는 이혜경 배우랑 오진영 배우가 공연을 해주시는데 오진영 배우는 그 전에 라켄 부인 역할을 초연 때 하셨었고, 그죠? 이혜경 배우가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셨죠. 박정원 배우가 이제 그 초연 때 까미유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재연에서는 로랑 역할을 맡게 되신 거죠. 저희가 그 1부 때 소개했었던 베니싱에서도 이제 역할이 바꿔서 캐스팅되는데 요즘 이 유행인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참여했던 배우는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수월할 것 같은데 근데 뮤지컬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원작 소설에서는 로랑이 굉장히 뭔가 육감적이라고 할까 그런 남성미를 흔히 말하는 남성미를 되게 뿜어내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근데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그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까미유하고 로랑이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인물이라서 외형상으로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려지진 않아서 이게 역할 체인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초연 보면서 로랑이랑 까미유의 차이가 확연하게 이렇게는 느껴지지 않아서 그리고 뭔가 로랑 자체도 그 테레즈한테 어떤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좀 그러니까 로맨스가 막 그려지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어떤 사랑을 느끼지는 않고 정말 순수하게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거든요. 그런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정을 채운다는 표현 왜 이렇게 예스럽지? 왜 욕정이란 말이요? 네.
예스러워도 저는 이해가 굉장히 팍팍돼서 좋은데요. 뭐.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 이 작품에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초연 때 포스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재연 때 포스터는 두 남녀가 서로를 이제 꽉 껴안고 이제 누워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스터의 두 주인공이 오소연 배우와 박정원 배우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는 테레즈 라켄과 로랑이 그렇게 딱 안고 있는 거죠. 그 상징적인 그림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공연이 정말 많긴 많은가 봐요. 개막 많이 했죠. 최근에 그죠? 창작 뮤지컬 때 정말 네. 많이 개막했죠.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는 공연 시작은 쥐두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만 모르게 공연이 막 시작됐고 끝나는 날짜는 거의 다 11월 중순에 다 우당탕탕탕 또 끝나는 것 같아서 연말에 또 이제 신작 네, 새로 이제 시작하는 새롭게 공연들이 오픈할 또 막 또 테니까. 시작하니까 네, 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연하는 것들 잘 놓치지 않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제 제작사에서 좋았던 기억과 그때 아쉬웠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편집장님 그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공연에 대해서 사전 정보 없이 만약에 공연을 보러 가신다면 무대에 2층 집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집을 배경으로 하는 네. 이야기가 펼쳐지나 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굉장히 음울한 기운이 감돌아요. 그리고 서곡 자체가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그 음악이 나오면서 불길한 기운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네. 첫 곡은 이제 테레즈가 부르는데 테레즈의 첫 곡도 굉장히 음울한 솔로곡인데 이때 그 락행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대사로 테레즈의 어떤 위치가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이 가족 안에서의 테레즈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이 끝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이 까미유인데 까미유 약 챙기는 거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그 동등한 구성원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테레즈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락킹군이 테레즈한테. 그러니까 테레즈는 이게 공연 안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고모한테 맡겨져서 자란 거예요. 카미유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 항상 그래서 이 집을 뭔가 탈출하는 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이제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락행 부인이 같이 그러면 이제 파리로 이사를 가서 살자. 세 가족이 함께 살자고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희망이 전혀 없으니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까미유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까미유가 결혼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볼까 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뭔가 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구나. 저들이 되게 사랑을 해서 그런 결혼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이제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파리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네. 그 까미유의 어렸을 때 친구인 로랑을 우연히 까미유가 만나서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로랑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까미유는 좀 계속 약을 먹고 뭔가 병약하다고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딘가 아프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관객들이 알 수 있는데 대척점에 있는 그런 로랑을 만나면서 집으로 들이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그렇죠. 선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까미유의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로랑이 테레즈를 보고 나서 아내라고 이제 소개를 해줘요, 집에 와서.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계획을 변경해서 두 사람, 그 결혼 선물로 두 사람의 그림을 같이 그려주겠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이 일주일 동안 뭔가 이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테레즈도 그러니까 로랑이 처음에 테레즈를 유혹을 하고 테레즈도 이제 로랑한테 그런 것들 느껴서 은밀한 그 관계를 갖게 되고 결국에 이 두 사람이 까미유를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죽게 되는데 이때 강에 빠뜨려 죽게 되는데 이게 거의 한 절반 조금 넘은 시점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사실 일어나잖아요. 죽은 게. 그럼 그 이후에는 죽였으니까 뭔가 이제 두 사람만의 행복한 시간이 펼쳐지게 되려나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근데 그 락행 부인한테 잘 보여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 죽었고 아들 친구고 그 며느리인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거든요.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또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환영이라든가 환청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죽이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박쥐 영화 봤을 때도 그렇고
이 테레즈 락행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좋은 공연이다를 떠나서 공연을 보고 나서 뭔가 흐린 날씨 같은 이 마음. 음울한 기운이 예, 전반적으로 예. 깔려 있고 그게 음악이 되게 큰 게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저 뭔가 우울하죠. 그리고 무대 자체도 액자가 계속 그 2층 무대에 큰 액자들이 막 여러 개 있어서 그게 뭔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연을 이제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 감정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공연 관객한테 좀 끌린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관객 입장에서는 또 매력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작품은 그렇죠. 그런 정말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보는 것 때문에 이 작품 네. 좋아했던 관객들이 많고 저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봤던 점 중에 하나는 사실 소설을 공연으로 압축해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 작품을 봤을 때 무리 없이 이야기가 다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레즈 락행에 대해서 모르고 보더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저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거에서 그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뭐구나.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잘 압축해서 힘있게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공연이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얘기도 공연이 되는구나. 그리고 테레즈 락행 공연 만들었을 때 보고 나서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관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좋아할지를 어떻게 기대하셨을까? 이 제작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편집장님이 지금 제가 만난 테레즈 락행을 본 다음에 좋은 점을 직접적으로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신 첫 번째 분이세요. 그래서 저런 감정을 듣고 저런 감상평을 듣고 공연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사실 텍스트만 빼놓고 보면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뮤지컬 시장에 이 작품을 지금 올릴 만한 소재가 될까? 이런 좀 그 퀘스천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의 어떤 그 의미를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최현우라는 배우가 사회 참미를 하고 테레즈 락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쪽 저쪽에서 참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왜 그 사회참미는 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당연히 그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 뮤지컬은 4명이 등장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물론 테레즈하고 뭐 로랑이 조금 더 부각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4명의 인물이 꽤나 동등하게 계속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사실 로랑하고 그 테레즈가 불륜을 저지를 때 그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같이 집에 사는 그 락행 부인의 시선을 피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문으로 너무 보여진 오픈된 공간에서 미래를 즐기죠. 정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긴장감이 없는데 그리고 퇴장을 흠모문을 하고 그거랑 약간의 로맨스가 되는 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로맨스가 되는 게. 네, 약간 개연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지? 로랑이 굉장히 테레즈를 사랑하게 될까? 테레즈는 이 인물하고 이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사랑한다기보다 근데 사랑을 하고 좀 로맨티스트처럼 그려지는 면이 좀 아쉬웠어요. 차라리 로랑이. 그게 아니라 로랑이 그냥, 그냥 아예 그냥 목적만 정확히 그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각각의 결핍들이 있죠. 처음에 그 대사의 그런 것들이 막 언급이 되거든요. 락행 부인도 뭔가 완벽한 가족을 이루고 싶다,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까미유도 그렇게 자기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로랑도 그런 거에 결핍이 있거든요. 그 뭔가 지금 상황은 좋지 않구나.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산다고 그 락행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락행 부인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봐라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연락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버지 죽고 나면 연락할 거라고 해서 이 로랑이라는 인물도 그런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결핍이 있구나라는 게 알 수 있죠. 네. 아까 처음에 에밀 졸라의 그 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래요? 해부학자가 시체에 대하여 행하는 것과 같은 분석적인 작업을 살아있는 두 육체에 대해 행한 것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에밀 졸라의 말 같은 공연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왜 시체 해부학처럼 그냥 사람 건조하게 올려놓고 하는 그- 것처럼 네네. 그 자연주의 소설 자체가 그걸 표방하는 거니까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선으로 되고. 근데 약간 보고 나면은 밝은 로맨스도 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의 뭐 그런 느낌. 말씀으로만 들었는데도 저는 이번 재연은 못 봤고 초연을 봤었던 그 기억이 딱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좀 어두운 느낌, 그 약간 그 음산한 이런 느낌의 작품들 중에 예술이라는 이제 그 느낌으로 이걸 좀 스스로 좀 이렇게 그 테두리를 이렇게 겉에 이런 보호막 같은 게 좀 쳐져 있었다면 한참 지난 다음에 편집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혹시 초연 때 보시고 이번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편집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연 보러 가시면 좀 사전에 좀 보호막이 돼서 그런 공연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제대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듣는 동안 좀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 듣는 사람인 것처럼. 저 표준도 그렇잖아요. 그 약 좀 자기가 챙겨 먹으면 안 그러니까 되나? 약을 진짜 먹으면 아까미 되지. 약. 네, 아. 그리고 하루에 3번이나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왜 그 같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테레즈가 그 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명확하게 안 나요.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아프구나. 그냥 하루 3끼 챙겨 그래서 먹어야 되는 약이라는데 어떤 그런 신경쇠약 약. 그런 약이어서 같이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그리고 엄마가 또 본인이 안 챙겨주고 계속 앉아 있으면서 불러요. 테레즈한테 약 먹으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그럴 바에 내가 먼저 먹이겠는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느낌에 들다가 로망이 등장하고 테즈랑 육체적으로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걸 하고 근데 결국은 다시 또 그래서 그 욕망 덕분에 까미유를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지만 의지가 생겼고 근데 결국 파국으로 가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이렇게 그 방향의 감정선 뭐 이게 발전되는 거 이런 공연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 초연 봤었을 때 그냥 그 느낌 드라마보다 느낌을 잊지 못하겠어요. 느낌을 네.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위니 토드를 처음 봤을 때도 약간 그랬었어요. 맨 처음 LG 아트센터에서 지금 OD 제작사가 아니라 다른 제작사에서 공연했었을 때 스위니 토드를 본 다음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스위니 토드는 좀 음악이 들어는 맞나 스위니 토드 뭐 이걸로 그냥 강렬하죠. 지금 네. 좀 공연이 재현되고 하면서 좀 다르게 이미지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면 테레즈 락행은 초연 때 그 느낌을 이번 재현 때 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이 감정이 좀 정리가 될지 궁금해지는 공연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미있게 보셨어요? 이런 분위기와 정서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충분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음악이 되게 큰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음악 얘기를 여기 리뷰 보내주셨어요. 넘버는 너무 좋은데 가사가 많이 아쉽다는 말씀하시면서 캐릭터들이 예민한데 바이올린이 그 느낌을 잘 살려줬어요. 처음에는 테레즈와 로랑이 왜 사랑에 빠진 건지 서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레즈는 병약한 남편 대신 남자답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원한 것 같은데 로랑이 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후반부로 갈수록 테레즈를 향한 로랑의 마음이 정말 찐사랑 같아서 좀 불쌍하기도 해요. 나쁜 놈이라고 욕했는데 또 마냥 나쁜 놈만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현실에선 이런 일이 없어야죠 하시면서 이 바이올린 이야기 하셨는데 이 현이 뮤지컬에서 현악기가 주는 이 감정선에 대한 표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끼익 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게 전달이 바로 되잖아요. 예, 불길한 느낌을 예고하는 음악으로도 현이 많이 사용되고 또 격정적인 씬이 끝난 다음에 다음 씬으로 넘어갈 때도 현이 많이 사용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웰컴 대학로의 행사 막 진행하면서 파가니니 팀이 와서 공연을 잠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오셔서 공연을 같이 하시니까 현이 주는 힘이 정말 세긴 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방금 편집장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 맞죠? 네. 테레즈를 향한 로랑의 마음이 정말 찐사랑 같아서 좀 불쌍하기도 했다는데 얘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되게 막 쾌남처럼 나오니까 네.
가정 헌신적 막 어머니 되게 잘 돌보고. 근데 저는 계속 모든 인물들이 까미유도 그렇고 테레즈도 그렇고 로랑도 나중에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되게 약간 소름 끼치고 좀 무서워요. 엄마 그렇게 락행 부인을 부르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원작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다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부르는. 뮤지컬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반복적으로 그게 콕콕 찝히게 들린다고 할까? 네. 그 정도로 들리게 딱 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죠? 그 이상한 분위기. 테레즈만이라도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했으면 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셋 다 엄마 하니까 그 느낌이 조금 어렸을 때 뭔가 무섭기도 이들을 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감정적으로. 네. 약간 그냥 약간- 가스라이팅 같기도 해요. 약간 정신과 뭐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정신 세계가 확 거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배우들이 그거 엄마라고 부를 때도 뭔가 좀 묘하게 부른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인 엄마 이런 느낌은 또 사랑을 담은 아니잖아요. 느낌은 전혀 아니죠. 네네네. 요 관객과의 대화 때 분명히 질문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의도가 있겠죠. 내용은 막장 오브 막장 드라마인데 배우들이 연기 차력쇼에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느 페어를 봐도 다 매력 있습니다. 까미유를 죽이고 테레즈와 로랑이 점점 미쳐가는 부분이랑 아들을 잃은 락행 부인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인간의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왜 파국인 줄 알면서도 그 끝을 향해 치닫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장의 의미를 이런 드라마에는 잘 안 씁니다. 약간 그럼 영수님은 어떤 드라마의 막장? 그거 뭐 사랑했던 사이인데 알고 보니까는 뭐 아버지가 갔고 막 이런 거 이런 설정이 저한테는 막장이고 지금 이 테레즈 락행의 설정 같은 거는 약간 인간의 어떤 한쪽 부분만 확 확대해서 까발려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막장 느낌보다는 좀 괴이한 뭐 이런 느낌처럼 저는 이제 느껴지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엄마 이런 씬도 그렇고 그 아들을 살해한 이 커플이 그의 어머니랑 같이 또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막 이런 설정 자체가 저는 너무 뻔하게 간다거나 너무 막 뭐 설마 이런 일이 이렇게 했을까 작가가 이랬을 때 그걸 써버리면 이제 막장인데 이거는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글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느낌 그랬습니다. 테레즈 락행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이 공연이 초연 때도 그런 점에서 좀 관객들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특히 테레즈 역할의 배우가 감정적으로 극한에 치닫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제 뭔가 공연을 보는 재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관람에 흥미로운 요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그런 공연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그 테레즈 락행 저는 이제 영화 보면은 약간 요런 류의 그 분위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음울한 분위기, 음울한 분위기 아니면 좀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어떤 본연의 이야기 같은 게 보여지는 것을 담담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가서 공연을 보시면 영화랑은 좀 다르게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 좀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현장에서 필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까 그 후기 중에 배우분들의 연기 차력쇼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어떤 공연이건 웬만한 배우분들은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요렇게 우리가 특정화시킬 수 없을 만한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 이건 좀 볼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뮤지컬 테레즈 락행까지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3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